지금부터 231 용인특례시장의 민선 폐기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제가 선거 후에 그리고 당선돼서 인수위 활동 등을 통해서 또 제가 직접 행동을 통해서 이제 강조했던 것이 일단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지혜도 얻고 가르침도 받아서 시민들의 고충을 또 해소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하겠다. 문제를 하나둘씩 쌓아두고 방치하는 그런 소극 행정이 아니고 좀 더 문제를 하나둘씩 풀어가고 매듭을 잇는 그런 행정을 해나가겠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지혜를 짜내고 또 시민들의 도움도 얻어서 조금씩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는 그런 행정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업무보고를 받고 말씀드리는 과정에서도 가능한 한 시민들에게 지혜를 좀 얻고 우리 공직자들께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푸는 의미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행정의 타성적인 측면 때문에 그걸 제대로 빛을 발휘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도 내고 해서 좀 뭔가 우리 용인 특례시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새롭고 창의적인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불편이나 고충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답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내는 아이디어 또 우리 공직자들이 특히 좀 팀장이나 그 아래에서 활동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좋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최대한 좀 적극적으로 개진하도록 해서 그것이 일종의 제도와 시스템의 변화로 이어지는 그런 창의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용인이 저는 세계적인 반도체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임기 4년인데 그 4년 내에 그런 위상을 받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 초석을 충분히 닦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 특례시를 글로벌 반도체 중심 도시로 좀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지금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또 인수위에서도 제가 반도체 클러스터 TF도 만들었고 많은 좋은 생각들을 개진을 했고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우리 용인을 반도체 기업이 많이 모여서 활동하는 그런 반도체 직접화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은 조금 늦어지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소위 수용하는 과정 또 지정물 조사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촉진이 돼서 착공될 때쯤에는 굉장히 문제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해당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을 계기로 이 용인을 반도체 글로벌 중심 도시로 만드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까는 이런 활동을 또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을 했을 때 민자로 반도체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생각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때가
머지않아 온다고 생각합니다. 용인을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다시 기흥 중심으로 오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기흥에도 삼성전자가 매우 대규모 투자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양대 축이 생기는 셈인데, 반도체 고속도로가 생기고 한다면 반도체 소부장, 소재부품 장비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용인에 입주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용인에 많은 투자를 해서 용인의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명실상부하게 모습을 갖춰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반도체 인력도 더욱더 양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AI, 인공지능 고등학교도 설립을 추진할 생각이고요. 용인에 좋은 대학들이 많은데 그 대학의 이 반도체 관련 학과도 더 신설하거나 확충을 하고 반도체 관련 기업들과 개혁 학과를 맺는 이런 방안을 저희들도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많은 좋은 기술들을 개발을 하는데 그걸 사실은 테스트 배드를 통해서 이 기술이 과연 제대로 상용화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이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시티에도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굉장히 입주를 하고 싶어하고 투자를 하고 싶어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국토부하고 좀 이야기로 오간 것들이 있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등 국가 첨단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서 공공 시행을 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전략사업 특화단지 지정을 할 때 특례를 검토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국토부가 냈습니다. 그래서 조성 원가의 문제나 수익계약의 문제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시행령이 개정이 된다면 플랫폼 시티 산업단지 구역 내에 반도체 대기업을 비롯한 소부장 기업들이 이만 기업들이 충분히 입주할 수가 있고, 우리 용인도 기업체를 좀 좋은 기업 등을 따져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시행령 개정의 진전 상황이 더 진전이 된다면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막. 그리고 얼마 전에 김동연 경기지사님이 우리 용인에 오셨습니다. 저와 안성, 이천, 여주 시장님도 함께 했고 반도체 관련 전문가들도 함께 하셨는데요. 이때 제가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려드렸지만 경기지사님께 국지로 57호선 확장 개설 사업비를 좀 도비로 지원해달라, 2,100억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건의를 했고, 반도체 클러스터 테스트베드 사업 예산 지방에서 좀 분담해야 하는 예산이 있는데 한 2,700억 정도, 이것도 도비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산단 조성을 위한 추가 물량이 필요한데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만 역시 경기도의 도움이 필요했죠. 경기도에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님은 역시 이 경기 지역을 반도체 중심적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드린 요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더 협의를 해 나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처임 후에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수건사업으로 생각하시는 경강선 연장, 사실 지난번에 이루어졌으면, 작년에 이루어졌으면 좋았는데 지금 추가 검토 사업으로 돼 있고,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추가 검토 사업이 실제로 현실화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는 게 제 확고한 생각이고, 저도 선거 때 수없이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마냥 5년은 좀 기다리기가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2026년 7월까지 저는 못 기다리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궁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 인구가 많이 지금 늘어나는 우리 용인, 또 다른 수도권, 또 현재 사정에 따라서 5년을 못 기다리고 철도 사업이 좀 조기에 확정이 돼서 추진이 돼야 되는 이런 지역들이 있지 않을까. 또 우리 저 같은 경우는 도저히 5년을 못 기다리고 행정도 중앙행정이든 지방행정이든 좀 유연하게 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 국민과 시민들의 불평 고충을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일단 장담은 못하지만 추진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년이나 3년 뒤에 국가 철도망 계획과 관련해서 좀 한번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좀, 그러나 용인만 해달라고 하기는 어려워서 사정이 급한 지역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공동으로 좀 해서 한번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고, 지난해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지정된 것들이 한 24개인가 됩니다. 24개의 노선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경강선 연장을 비롯한 5개 노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윤 대통령 임기도 5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 5개 노선을 가지고 서로 해당 지자체와 논의를 좀 해서 좀 이쪽은 대통령이 공약을 하신 거고, 또 필요성이 특히 용인 같은 경우는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논의를 좀 해야 되겠다. 5년까지 이렇게 기다리지 않고 논의를 하는 이런 것들을 추진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개 사업이 있는데 이 해당 지자체와 아직 의논은 안 해봤는데, 제가 의논도 좀 하고 국토부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이게 과연 가능할 수 있는지를 한번 판단을 구해보겠다 이런 거고요.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강선 연장이 경기도에는 하나가 있고요. 전라북도의 전주 김천선. 이거는 지금 추가 검토 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채택이 됐는데, 이것만 사전 타당성 조사 영역에 들어간 것도 발견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따져보고, 우리 경강선도 비슷한 경로를 좀 밟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중부권 동서횡단선, 이건 천안, 영주 등 12개 지자체가 관련이 되어 있고요. 창원 산업선, 창원하고 하남, 함안, 창원하고
원주 춘천선, 원주 춘천이 가정이 되어 있는데 또 5개 노선은 서로 해당 지자체하고 이야기해서 5년 기다리지 않고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 특례시 위상에 좀 걸맞게 우리 시의 조직도 좀 개편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변화와 안정의 적정선을 찾는 인사를 하고요. 행안부하고 논의를 해서 일단 특례시는 국을 하나 더 신설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 반도체 글로벌 중심 도시의 위상을 갖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국을 하나 신설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행안부하고 협의가 필요하고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것 등을 비롯한 조직 개편도 좀 하고 보다 시민과 소통을 더 잘하고 민원이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시민들이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시위를 하고 민원하는 이런 일들은 좀 최대한 좀 줄이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좀 할까 하고요. 종합운동장 문제는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선거 때 말씀드린 대로 공원화 계획은 백지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와 관련해서는 일단 원칙적으로 복합 개발을 하겠다. 그걸 통해서 우리 처인구의 명소로 만들겠다는 입장은 냈고요. 그 안에 채워질 내용과 관련해서는 시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영인을 정말 보다 살기 좋고 또 살고 싶은 그리고 또 품격도 높아지는 이런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윤홍균 우리 시의회 의장님과 한 차례 만났습니다. 물론 제가 찾아간 것까지 하면 제가 찾아가서 만나 뵙고 또 우리 의장님도 제 방에서 찾아오셔서 둘이 만났고요. 시의회와 우리가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극 의회에 설명하고 또 의회에 아이디어도 얻고 의회 협력도 구하고 하는 의회와 정말 협치하는 이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맥락에서 우리 존경하는 윤홍균 의장님 이 회동도 정례화해서 정례화를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할 거냐, 2달에 한 번 할 거냐, 이건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의장님과 회동도 좀 정례화를 해서, 의장님의 이야기도 듣고, 지난 우리 4년의 시정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 의회하고 이런 소통과 협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럼 오늘 또 민주당 의원님들, 시의회 의원님들 워크숍을 가신다고 해서 제가 윤홍균 의장님과 김진석 대표님께 전화드리고 잘 다녀오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 의원님들과도 정말 열심히 만나고 말씀 듣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특례시의 이 권한을 확보하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일부 권한이 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례시 권한 확보와 관련해서 8월경에 다른 세 곳의 특례시 시장님들께 연락을 드려서 만나고 특례시 시장단 모임을 구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수시로 연락을 하고 또 정례 모임을 가져서 이 특례시 권한 확보 방안을 논의를 하겠다. 그리고 모임에서 모아진 의견들을 가지고 국회하고 중앙정부, 경기도와 또 충분히 의논을 해서 우리 특례시가 제대로 된
권한을 통해서 시민을 위한 보다 좋은 행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예산 편성 문제가 중앙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 저는 우리 용인의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하면서도 경험을 했지만 이미 예산의 틀이 짜여진 다음에 추가로 뭐 좀 늘려달라 하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틀을 짜는 이 상황에서 우리 용인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제가 직접 노력을 하겠고, 국비, 도비 확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어디에 쓰일 것을 요구를 해야 되는지 자료로 받았습니다. 상당히 두툼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 그런 거를 저는 시장이 먼저 총대를 메고 나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당장 이번 주에 제가 기재부 예산 담당 이차관을 만나기로 했고요. 우리 용인이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서 역시 교육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흥 역세권의 중학교 신설 문제 등을 비롯해서 학교 시설이 신설이 되거나 확충이 되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주에 저는 교육부 차관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미 대통령실은 한번 다녀왔고요. 선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찮고 힘들고 중앙정부 가서 아쉬운 소리하고 사정하는 일은 시장이 직접 하겠다. 제가 그건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 주시면 받을 거고요. 하나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건데, 제가 이동을 지나가다가 건설되는 걸 좀 봤는데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뭐 지하철과 광역버스 또 우리 시내버스, 마을버스도 많이 타고 다녔던 사람이고, 주말에도 뭐 우리 시에서 나온 차가 없을 때 그런 걸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동을 지나가면서 그걸 스마트형 버스 정류장이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건설이 되는 걸 보고 참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스마트형 버스 정류장이 어떤 거냐면 아시죠? 여름에 박스로 투명 유리 박스로 돼 있어서 그 안에 에어컨도 나오고,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버스가 몇 군데 온다는 안내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 와이파이도 있고, 또 겨울에 난방도 되고, 이런 시설을 모든 정류장에 하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그 버스 정류장 그 주변 사정이 어떤지에 따라서 터가 아주 좁은 것에는 할 수도 없을 거고, 그래서 쉘터형으로 이렇게 또 만들기도 하는데, 이런 버스 정류장 등을 좀 더 많이 확충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이미 업무 보고 때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위한 이런 생활 밀착형 행정을 최대한 많이 펼쳐나가겠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신봉동에서 수지구청 가는 15번하고 15-2번 버스, 저도 뭐 여러 차례 탔지만 그 노선 시간대가 너무 간격이 길어가지고 시민들이 특히 이런 여름에 굉장히 힘든데, 전세버스 2대가 투입이 됐나요? 오늘부터. 네.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좀 정해가지고 이 버스 운행률이 마을버스죠. 60% 이하 지역 가운데 대체 노선이 없는 지역들은 이렇게 좀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일들도 확충을 해나갈 거고, 지금 버스 운전자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양성이 잘 안 되는 상황인데, 일단 이와 관련해서 우리 용인시가 버스 운전자를 좀 자체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다. 이런
시민 밀착형 행정으로 최대한 많은 지혜를 짜내서 해보겠다. 시민들의 말씀 가운데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적극 좀 시민들의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채택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빨리 좀 해나가겠다. 조금만 예산 드리고 돈을 드리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은 먼저 해나가겠다. 이런 생각입니다.